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무인월 병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독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그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하나의 뜻은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태양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태양지화인 병화는 천하를 밝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지존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화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원령 인월이죠. 인월은 일단은 양으로 치면은 삼양이 진기,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점, 자가 일양, 축이 이양, 이는 삼양이 진기한 때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인 모광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원령 자체도 통근할 수 있고, 원령 자체 통근도 할 수 있고, 인중 간목의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인월의 병화는 신약하지 않고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서 칠살인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임수가 칠살인데 칠살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칠살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일간이 있는데, 병화는 칠살 임수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광하고요. 이 병화를 보광하면 병화의 빛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월은 목과 화는 왕하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인월은 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임수. 그래서 이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용할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동해서 쓴다? 재성인 경금 또는 신금을 대동해서 이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먼저는 칠살인 관성을 쓰고, 다음으로 경금, 신금, 재성으로서 칠살을 보좌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사주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약살격이 되면 병화는 인월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가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귀무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그리고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인데, 사주 8글자가 서로 어떻게 짜여져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좋은 것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편고한 사주를 나쁜 사주, 좋지 못한 사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화된 사주는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왕세도 중화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열도
중화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쇠라고 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이 한열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왕세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룬 사주가 좋은 사주, 이것이 왕세가 치우치거나 한열이 맞지 않으면 좋지 못한 사주, 가장 안 좋은 사주는 왕세도 안 맞고 한열도 안 맞는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결국은 이 또한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임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화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목이 화를 받죠. 화가 목을 보고 목이 화를 받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그런 목생화의 관계가 되는데, 월지에 있는 인목이 일간인 병화인 나를 생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생아자라고 하죠. 생아자. 이거는 인성이라고 하면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나를 생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생하는 거는 아생자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나의 자식이라든가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요. 참고로 남자는 식상이 아니라 칠살 관성을 정관편관인 관성을 자식으로 봅니다. 인성으로 공통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어머니로 보는 것이 맞지만은, 어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모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인성은 계모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인과 편인. 그래서 정자, 바른 정자가 붙은 정의는 나를 낳아준 생모, 적모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인이라고 써 있는 것은 계모, 서모, 양모 같은 것, 즉 나를 몸으로 낳아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키워주신 분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육신을 배울 때 정의는 좋은 것이고 편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편인이 좋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자, 목이 화를 생할 때 병화는 간목으로 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정화 또한 간목으로 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편인이 되는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정인이 되는 것이니,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정인이 무조건 좋다,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인이 되는 것이니,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단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 또 화 또한 인월의 장생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도 왕하고 화도 왕하다. 목은 인성이 되는 것이고 화는 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된 모왕자상이라고 해서 병화도 왕하고 어머니인 목도 왕하다, 모왕자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월에 이렇게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어떻다? 신약이다, 신왕이다, 신왕사주. 병화는 왕하면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 양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무토라든가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병화를 수보 양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인월은 목이 왕하죠. 목이 인간으로서 매우 왕한 그런 상황이지만, 수 입장에서 인월은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니
관성은 약하죠. 그래서 이날의 병화가 임수를 취용할 때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재성인 금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때 경금은 임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용신인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금극목해서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날의 병화는 재성으로서 칠살인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된다. 이거를 제작, 약살, 재생살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병원은 임수, 경금을 위주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는데,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가 있습니다. 이날의 병화가 왕한데 사화인 녹을 얻었습니다. 일간이 더욱더 극왕해질 것이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봄이라 하더라도 한기는 이미 가셨고요. 오히려 이상기온 온도가 좀 뜨끈뜨끈해질 만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문제는 어디 있다? 월간에 무토 투출되어 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식신이 되겠지만은 무토 같은 왕토가 사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보다 병화의 기운을 갖다 빛을 갖다 회기 무광한다. 회광이라고도 하죠. 빛을 가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제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용신이 있을 때도 이 무토는 병화만 병화의 빛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임수 용신도 파극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제해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의 을목이 정인이 투출되어 있죠. 무토를 제할 때는 을목 가지고는 힘이 부족하고요. 참가대로 간목이 있어야지만 무토를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을목이라도 좀 쓰려고 했는데 물이 없으면 을목도 되겠대. 고사 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 물을 빨리 얻는 것이 필요한 구조인데 일지에서 진토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지지로 진토가 있고요. 술토가 있습니다. 물론 병화 밑에 축토 밑에는 들어오지 않으니 두 개만 볼 터인데, 자, 이 술토는 어떤 토? 건토가 되는 것이고 진토는 습토가 되는 것이죠. 진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오늘 중에서 이 진토가 온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중에 있는 개수 물기가 조금 지만 만약에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사주가 매우 엄청나게 건조해지고 무토가 더욱더 물론 진토가 있어도 무토가 왕해지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 물기가 전혀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진합수가 돼서 물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자, 다시 무토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무토가 다시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있다, 없다? 좋게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축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시지에서 축토를 받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무토가 더욱더 왕해질 것이고, 거기에 뭐 기토 하나 더 얹어버리면은 병화가 아무리 사의 뿌리를 두고 인의 뿌리를 두고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의 빛을 회기무광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술시는 무자시, 기축시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은 무자시는 자진합수에서 수라도 얻었죠. 기축시도 습토이기 때문에 물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술시가 되면 진술충이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마저 매몰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화토가 왕한 것이야. 토가 너무 많아서 거의 목구름이 병화를 갖다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목화 운으로 가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술시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중에서는 가장 좋지 못한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술을 얻지 못했지만 다시 일간을 뿌리를 둘 수 있는 인목을 얻었고 경금, 술을 생겨줄 수 있는 그런 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신묘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간을 돕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토로 제하는 것도 아니고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생시라고 보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로서 병화로 수보 양강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애매합니다. 금순으로 가게 되면
그쵸. 이거 사회충도 만나야 될 것 같고 해서 썩 좋아 보이지 않고,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화는 왕해질 수 있고, 그래도 오늘의 명식에서는 목화운으로 가면, 천간으로는 금수고 지지는 목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비벼볼 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아들이다 딸이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임진 씨는 금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 때는 요거 사해충 되는 것만 조금 살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선생님 목화운이 좋습니까 또는 금수운이 좋습니까 라고 한번 찍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었습니다. 개수 투출되어 있죠. 수기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무토에서 개수가 파극을 당하죠. 사화 인의 임목 다시 사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또 금수운으로 가는 이것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당연히 갑오시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요거는 좀 좋은 점이 뭐냐면 갑목이 투출돼서 무토를 제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죠. 근데 약간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면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 갑술대운 때는 진술충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간이 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지나면 또 계유대운, 임신대운이라고 하는 또 호운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본다고 하면 병신시 이렇게 오게 되면 병화 투출. 어떤 분들이 병화가 2개 있으니까 병존 하나의 템은 하나여야 되는데 병화가 2개 있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중에 있는 임수경금을 쓸 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것도 뭐 제가 같은 목화운 가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